안녕하세요, 김일주입니다. 오늘은 불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불타기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타기는 물타기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타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의 수저혁명 정주행을 활용하셔서 28번째 영상과 33번째 영상을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타기를 아주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내가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평단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쓴 음료가 있는데 여기에 물을 계속 넣음으로써 쓴맛이 덜해지게 만드는 것과 같이 물타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계좌의 마이너스 퍼센트는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쓴 음료에 물을 타서 희석됐지만 마셔야 할 쓴 음료의 양이 늘어난 것처럼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꾸준히 하락한다면 손실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불타기는 여기서 이미 매수한 종목이 플러스로 상승했을 때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전에 매수한 주식들보다 더 비싼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퍼센트는 줄어들 수 있지만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익금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예시를 그려놓고 설명드리면, 불타기를 하실 때 본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들어갈 때 저 위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보다는 여기서 떨어지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상승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쉽게 말해 이것이 몇십 프로 더 오를 거야, 혹은 몇 배는 더 갈 거야 라는 기대감보다는 혹시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 얼마나 손실을 볼 수 있을까, 만약 바로 밑에 지지선이 깨지면 얼마나 큰 투매가 나올 수 있을까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기반으로 불타기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급등 시 추가 매수, 그러니까 불타기 금액을 전에 매수한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게 매수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배가 넘게 차이나게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횡보 구간에서 10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했다가 어느 순간 많이 올라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서 지지선이나 대응 계획도 없이 1억 원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매수한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고점에서 처음 매수한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급등 전에 매수한 수량이 추가 매수한 수량에 비해 너무 적어서 여기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전혀 손실의 쿠션 역할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하락에도 감당이 안 돼 수익 중이었던 종목에서 잘못된 불타기로 인해 결국 큰 손실을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이후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욕심을 부려서 손실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야망은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지 계획이 없이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좋은 불타기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타겟하는 종목을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이렇게 잘 매수하셨다면 박스권이나 바로 전고점 혹은 저항선이 되는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날, 그 전에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손실 금액을 어느 정도 감수할지 계획을 잘 세우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1000만원씩 5번을 매수해서 총 매수한 금액이 5천만원이고 이 구간이
플러스 5% 구간으로 수익이 250만원인 지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급등 시 여기서 추가 매수한 주식들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매수한 주식들이 어느 정도까지 손실의 쿠션 역할을 해줄지 감안하시면서 불타기, 그러니까 추가 매수에 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전고점을 뚫은 구간이 강한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며 그럼 나는 여기서 5천을 더 넣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5% 하락을 해서 전에 매집한 주식들의 5% 수익 구간까지 온다면 이곳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곳이 깨지면 수익과 손실이 같아지며 제로가 되니 손실 없이 이 종목에서 탈출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종목이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기다리는 호재가 있어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손실 비중을 계획하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공격적인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 종목에 관해서 공부가 잘 돼 있어서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횡보 구간을 뚫을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며 강한 힘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건 80% 이상의 확률로 큰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횡보 구간에서 5천만 원을 매수한 금액에 더해서 급등 구간에서 1억을 넣으시면서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해서 여기서 불타기한 금액이 500만 원을 손실을 보더라도 그 전에 매수한 주식들의 250만 원 플러스 금액이 있으니 총 손실 250만 원은 감수하겠다는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지 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하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타기로 손실을 볼 때는 그런 계산이 없이 매집하던 종목이 급등을 해서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큰 수익을 놓친다고 생각하는 순간 계산이 안 된 큰 돈을 넣어버릴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락을 하게 된다면 계획이 없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게 되고 결국 손절 라인도 없이 매매함으로써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것은 불타기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내가 분할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예를 들어드린 단기적인 전고점이나 저항선이 되어왔던 이평선을 뚫는 순간인 아주 좋은 매수 구간을 놓치셨다면 그리고 해당 종목이 이미 큰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확신이 들고 너무 아쉽다면 나중에 들어가는 돈만큼은 딱 그 수량만큼은 단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캔들상 급등 중이어도 이 안을 분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이 있습니다. 좋은 매수 자리를 놓치고 불타기를 하실 때는 1분봉 혹은 3분봉상 보셨을 때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셔서 그날 분봉상 횡보 구간이 빠져버리면 손절을 하시고 다행히 상승을 한다면 홀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 매매했던 영상을 올린 수저혁명 73-3편에서도 횡보 구간이 깨지면 매도를 했다가 73-4편에서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매수하는 것을 최대한 편집 없이 실제 호가창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장인이라 호가창을 그렇게 길게 볼 수 없다면 3시 10분쯤을 진동으로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동시호가 전, 그러니까 3시 10분부터 3시 20분 전까지 10분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잠깐 주가를 보시며 가장 가까이 따라오고 있는 5일 이평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셨을 때 이평선을 깨고 종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면 추세가 꺾인 것일 수 있으니 악재가 없는지
혹은 상승할 힘이 다 빠진 것은 아닌지 잘 판단해 보시며 그때는 불타기를 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불타기를 할 때 가장 크게 하는 실수와 불타기 매매의 좋은 방법에 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긍정의 피드백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